좀 전에 이제 소개해 주셨듯이 저는 이제 그 전기전자 전공을 했고요. 현재는 SK 하이닉스에서 플래시웨어 설계 엔지니어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네, 저희 전기전자를 전공하고 지금 반도체 회사에서 있는 제가 반도체 이야기가 아니라 왜 이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네,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돈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랐다라고 많이 느끼면서 살아온 것 같아요. 먼저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저희 부모님은 저의 등굣길 떡집 같은데 일정한 5만 원 또는 10만 원 이렇게 돈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등하굣길에 배고프면 가서 떡을 사 먹고 그리고 장부에 이제 기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도 제가 느꼈던 게 아, 이게 내가 떡집을 자주 가고 떡을 많이 사 먹고 그리고 친구들이 떡을 사주면은 이 쌓여있는 돈이 금방 닳는구나. 아, 내가 좀 아껴 먹으면은 이걸 좀 더 길게 쓸 수 있는구나를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어렴풋이 느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리고 제가 학교 이제 다니면서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까지 느꼈던 거는 저는 또래 친구들보다도 이제 이게 소비하는 것보다 저축하는 거에 좀 더 즐거움을 느끼더라고요. 제가 보면은 사고 싶은 게 없었던 건 아니고요. 물론 사고 싶은 게 많았지만 그 사고 싶은 걸 사는 것보다는 언제든 내가 혹시나 더 원하는 게 생기는데 그게 돈이 없어서 못 살까 봐. 난 더 원하는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항상 저축을 하고 그리고 그냥 그 돈이 모여가는 거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즐거움으로 다가왔어요. 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에 둘러보면 용돈을 받는데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용돈을 받다 이러면은 이틀, 3일에 돈을 다 써버리고 나머지 4, 5일 동안은 다음 용돈 날만 기다리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이제 돈이 없으면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주변에 막 돈을 빌려요. 빌려서 빚쟁이로 살다가 그리고 부모님한테 연락을 합니다. 부모님이 아, 너 빚이 있구나. 그래, 내가 너 돈 부족하지 않게 많이 줄게. 넉넉하게 돈을 주시면은 한 달 뒤에 똑같이 빚을 지고 있더라고요. 보면서 아, 왜 이 친구들은 이렇게 돈에 대해서 항상 돈을 저렇게 관리를 할까? 쓰는 게 저게 조절이 안 되나 싶었는데 커가면서 느끼는 거는 아, 그런 사람들이 되게 특별한 소수가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제 학창 시절 동안은 별명이 은행이었어요. 친구들끼리 서로 돈 관리가 안 되면은 야, 서훈이한테 맡겨. 어, 그래서 저도 옆에서 너무 답답해서 정 안 되면 나한테 맡겨. 내가 돈 관리해줄게. 내가 적어도 너 지금 이렇게 빚지면서 살진 않게 내가 해줄게. 막 이랬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돈 관리가 관심이 있는데 학생 때는 저는 제가 관리할 돈이 없잖아요. 전 돈을 버는 게 아니니까 용돈 받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빨리 돈을 벌고 싶었어요. 친구들은 이제 대학원을 선택하는 친구도 많았는데 저는 빨리 소, 저의 소득을 만들어서 제가 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대학원을 가지 않고 학부 끝나고 바로 이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사에 딱 들어가서 처음으로 한 게 그거였어요. 월급 명세서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얼마를 받고 그 중에서 공제 금액이 얼마가 떼지고 그래서 실제 내 통장에 꽂힌 돈이 얼마인지 이게 저한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 이제 세금이 뭐가 다 나는데 이 세금이라는 게 진, 어떻게 나가는 건지 학생 때는 전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주변 동기들이 되게 저를 희한하게 쳐다봤어요. 이제 동기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회사에서 알아서 세금 뗄 거 떼주고 공제할 거 해주고 그러고 너 통장에 꽂아줄 텐데 너는 뭘 그렇게 못 믿냐? 어, 왜 그걸 따지고 있냐? 이런데 좀 의아했어요. 이거는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나는 돈을 벌려고 회사를 다니는 거고, 그럼 내 회사가 내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그거를 이해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인데, 그거를 이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 행동을 좀 이해 못하는 거 보면서, 아, 내가 남들과 좀 다르긴 다른가 보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제가 돈을 벌기 시작했잖아요. 돈을 벌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소비를 아끼기만 했다면 이제는 가계 부도 작성을 했어요. 네. 그렇게 저는
네. 남들과 좀 다른 삶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다 보면은 이게 사회 초년생이라 이랬던 건 아닌 것 같고, 뭐 10년 차, 20년 차 선배들을 보더라도 여전히 세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많고요. 내 세금 얼마 나가는지 모르고, 내가 한 달에 얼마 쓰는지 모르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반도체보다는 좀 더 제가 관심 있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네, 관심이 있었던 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머니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돈 중에서 돈은 다들 좋아하실 텐데 어떤 주제를 해야 좀 더 관심을 가지실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모두에게나 있는 네, 노후에 대한 이야기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이제 내 노후는 괜찮을까 라는 이야기에 이제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네,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노후 하면은 다들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어,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노후라는 게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몇몇 분들은 이런 걸 떠오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크루즈 여행, 크루즈로 뭐 세계 여행하면서 나는 즐기면 살겠다. 나는 학생 때도 열심히 공부하느라 바빴고, 그 다음에 직장 생활하느라 열심히 고생했고, 아기 키우면서 난 고생했으니까 내 노후에는 내가 못 다닌 여행도 좀 하면서 이제 크루즈 여행도 하고, 날씨 좋고 공기 좋은 데서 내가 골프도 치면서 좀 나의 노후를 즐기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요거는 너무 좋은 이상적인 노후죠. 근데 요거는 있으면 좋은 거고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있으면 좋은 것보다는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있어야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노후 준비란 게 뭐냐? 이거 사전적 의미를 이제 인터넷 찾아보니까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 질병, 고독 등을 사전에 대처하는 거래요.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 질병, 고독을 이제 대처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 두 가지 정도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고민을 해봤어요. 첫 번째, 뭐 가장 중요한 거죠. 다들 아시겠지만 건강이 중요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은 노후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네. 아프니까 제약되는 것도 많고요. 건강 다음으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 돈입니다. 네. 저희가 노후 준비하기 위해서는 건강과 자금 두 개 중에서 이제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둘 다 가져가야 됩니다. 네. 두 개 다 모두 필요하고요. 만약에 건강하긴 한데 노후에 돈이 없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나이 들어서까지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80세, 내가 90세, 수명이 다하기 직전까지 일을 할 수 있는 체력을 체력을 길러놓은 거지, 어, 내가 일을 선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상황에 몰리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돈은 있는데 건강이 없다라고 하면은, 어, 대학병원이나 요양원 생활을 할 수 있겠죠. 네. 그 대학병원이나 요양원은 아프면은 그런 데 가서 치료 잘 받고 하면은 좋은 거 아니냐? 그렇지가 않죠. 요거는 이제 저희가 자유가 없는 겁니다. 저희가 당뇨에 시달리면은 맛있는 음식도 못 먹죠. 병원에 있으면은 저희가 좋아하는 친구들과 시간 보내는 것도 어렵죠. 가족들과 시간 보내기도 어렵죠. 네. 저희가 노후 준비라고 하면은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저희는 건강과 자금 두 가지를 모두 타겟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주제는 뭐 건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미팅에서 많이 이야기도 나누고 많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보다도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어, 이쪽 자금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후를 생각을 하려면은 이제 인생 타임라인을 그려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거는 과거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제가 학창 시절에 그때부터 전 노후를 고민을 했거든요. 그때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반적으로 한 25살 정도면은 그러니까 25살까지 이제 학교를 다니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입사를 하고 그리고 정년이 60세죠. 그럼 60세까지 나는 열심히 직장 생활을 35년간 하고 그때 명예퇴직을 하겠다. 그럼 명예퇴직을 한 이후에는 저의 진짜 노후가 시작됩니다. 네. 근데 이때는 이제 평균 수명이 70세니까 한 10년 정도 노후 생활이 있는 거예요. 과거의 어른들은
어떻게 노후 준비를 했을까? 네. 과거는 일단 노후 준비란 게 특별한 게 일단 노후가 짧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짧아요. 70세밖에 안 돼요. 내가 돈을 안 벌면서 살아가야 될 기간이 10년밖에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근데 10년이더라도 노후 준비는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준비를 어떻게 했냐? 옛날에는 자식을 많이 낳았죠. 이제 4명 또는 5명을 낳았으니까 어, 그 낳으면서 이 중에 누군가는 분명 잘 풀린 가족들이 이제 자녀들이겠죠? 그 잘 풀린 자녀들 중에 한두 명이 나를 케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10년밖에 안 되니까 뭐 3명이다. 돌아가면서 몇 년씩 봐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한 자녀가 좀 희생을 해서 봐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요즘은 자녀가 일단 많지 않고 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와 현재가 좀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인생 타임라인 그려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아, 과거엔 사실상 노후 준비가 할 필요가 없었어요. 노후 준비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살아왔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상 따로 공부하지 않는 이상 노후 준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습니다.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삶을 살아가면은 노후 준비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과거에는 이랬는데 현재는 어떻게 변화됐나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과거와 달라진 지금을 보면은 먼저 25살에 입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제 주변에도 25살에 입사하는 경우는 진짜 드문 것 같아요. 네. 먼저 대졸 신입사원의 입사 연령이 올라갔어요. 98년도에는 25살이었던 게 2008년도에는 27살, 2018년도에는 지금 31살이에요. 어, 저 같은 경우가 회사를 27살에 들어갔는데 저는 되게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회사에 들어가 보니까 제가 좀 빠른 편이더라고요. 아, 생각보다 다들 늦게 입사를 하는구나. 근데 이렇게 입사를 하게 되면은 문제점이 학생 기간이 6년이 늘어납니다. 학생 때는 돈을 벌지도 않고 돈을 쓰기만 하는 시기죠. 입사 시기가 6년이 딜레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저희가 회사를 들어간 시점이 늦어진 만큼 그럼 일을 더 할 수 있냐?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정년을 늘리자입니다. 지금 현재 정년을 늘리는데 찬성하는 사람이 한 78% 정도 되고요. 이걸 반대하는 사람 16%인데 찬성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다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을 시작을 되게 늦게 시작하는데 그럼 일을 더 우리가 오래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대기업들 위주로 지금 정년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 회사도 지금 65세까지 늘어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다른 중소기업들도 점점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65세까지 정년하게 되면은 직장 생활은 기존과 거의 비슷해요. 한 35년, 34년 정도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기대 수명이 연장이 됐습니다. 이게 사실 가장 큰 문제가 되게 좋은 점이자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70년도에는 65세, 66세 정도였던 평균 연령이 지금 21년도에는 86세까지 늘어났어요. 20년 더 사는 거죠. 네. 86세까지 늘어나면은 노후가 21년이 됐어요. 이 표만 보시면은 다 뭔가 좀 이상한 거를 느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31년간은 학생으로 내가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아르바이트해서 조금씩 써나가고 어찌 보면은 지출을 하는 시기죠. 그리고 내가 진짜 소득을 벌어서 일을 하는 시기는 34년이에요. 34년 벌어가지고 21년을 써야 됩니다. 34년 때는 안 쓰냐? 이때도 쓰죠. 네. 그래서 34년 벌어서 노후에 21년은 돈을 벌지 않고 내가 쓸 수 있는 돈을 마련할 수 있냐? 여기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좀 더 암울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상적인 현재의 삶이고요. 좀 더 리얼한 삶을 보면은 지금 65세가 정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55세부터 64세까지 사람들이 이제 퇴직 연령, 평균적인 퇴직 연령을 보니까 49세예요. 네. 이때는 자발적 조기 퇴직이라고 해서 뭐 정리해고로 당하다든가 아니면 사업이 부진해서 나가거나 아니면 직장이 휴업하거나 폐업해서 나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65세였던 정년이 49세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저희가 직장 생활은 19년 하고 노후가 37년입니다. 네.
요게 지금 현재 저희가 겪고 있는 이 주변의 삶이에요. 네.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가 그냥 일반적인 거 아니야. 다른 나라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 지금 보시면은 이게 현재 우리나라의 주황색이 국민연금 수령 시기예요. 저희가 62세 국민연금을 수령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조기 퇴직이라는 걸 하고 나서 13년간 갭이 생기는 겁니다. 뭐 국민연금을 받아야 그때부터 좀 소득이 어느 정도 보충이 될 거잖아요. 13년간은 진짜 아무런 소득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국민연금만 받고 나서 그때부터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냐? 아니요.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수령 이후에 10년간을 더 일을 하는 나라입니다. 이게 실제로 은퇴라고 해서 진짜로 일을 그만두고 우리가 생각하는 노후를 즐기는 시기가 언제냐? 그러니까 즐긴다도 아니죠. 이때 돼서는 정말로 돈이 풍족해서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로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아무도 날 찾아주지 않아서 일을 못하는 실질 은퇴가 이제 국민연금 후 10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일을 많이 하는 나라예요. 뭔가 시스템적으로 되게 뭔가 잘못돼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아까 저희가 34년 일해서 노후 21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는 직장을 19년 일을 해서 노후에 37년을 더 살 것까지도 마련을 해놔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좀 이상하죠. 조기 퇴직은 49세에 한다고 하는데 실질 은퇴는 72세에 한대요. 결국 이제 조기 퇴직이라는 거는 회사를 그만둔다는 얘기고 은퇴라는 거는 내가 일을 그만둔다는 얘기죠. 이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다고 해서 내가 일을 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 기간 동안 소득 공백 기간이 생깁니다. 뭔가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 채워야 되는 기간입니다. 네. 요 소득 공백 기간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네. 19년 동안 직장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23년 동안 이제 소득 공백 기간을 갖고 진짜 일을 안 하고 지나는 시간 14년이 있습니다. 그럼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일을 하나 봤더니 이제 고령층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60%예요. 이게 좀 흥미로웠는데 이게 연령별로 평균적으로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하고 싶다 희망 연령을 조사를 한 거거든요. 55세는 70세래요. 나 15년 동안 일하겠다. 더 일하고 싶다. 60세는 72세래요. 나는 70세가 아니라 2년 더 일하고 싶다. 65세는 75세라고 그러고 70세는 78세라고 하고 75세는 82세라고 그래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내가 55세 때는 지금 살면 힘든데 한 15년 정도 일 더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때쯤 내가 노후가 준비돼 있겠지. 75세가 됐더니 아, 안 돼. 70세보다도 5년을 더 일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나 82세까지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준비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고 당장 미래를 걱정하고 이런 시기가 지금 현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고령층에서 경제활동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총 두 가지 이제 크게 봐서 총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는 거죠. 기존 회사에서 이제 나왔으니까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자영업을 창업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음, 먼저 타회사 이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령대별로 어떤 직종에 종사하는지 비중을 좀 조사를 한 게 있어요. 보시면은 이제 단순 노무직만 보시게 되면은 청년층에서는 10%만 단순 노무직에서 일을 하는데 이제 중장년층에 가면은 이게 25%가 되고요. 장년층에 가면은 60%가 됩니다. 이 말인즉슨 청년층 내가 젊었을 때 들어갔던 회사를 나와서 비슷한 회사를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나이가 들수록 나는 상대적으로 처우가 낮은 단순 노무직 쪽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과반수 이상이 단순 노무직에서 근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거를 이제 고용의 미스매치라고 얘기하는데 어,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원하는 눈높이와 그 사람 고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눈높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는 나이가 더 들었는데 그리고 당장 지금 돈이 없어서 돈이 필요해서 일을 하는데
낮은 임금을 남들보다 낮은 임금을 받아야 되거나 또는 업무 강도가 높은 거예요. 나는 이제 몸이 더 힘든데 나이가 들어서. 그리고 낮은 임금과 높은 업무 강도가 같이 오기도 합니다. 일은 힘든데 돈은 적게 받는 거죠. 그렇다고 쉴 수도 없어요. 나는 당장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선택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이제 자영업을 창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이 좋아서 창업한다기보다는 도저히 타회사 이직으로는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이 갈색이 2003년도에 은퇴 후의 자영업자들이고요. 이제 이 밝은 주황색이 2023년도, 그러니까 20년 뒤에 이제 그 통계를 낸 건데 보시게 되면 50세에서 2003년도에는 37%였던 자영업자 수가 63%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말즉슨 고령 이제 시니어들이 옛날에 한 20년도 정도 전에는 한 37%만 자영업에서 근무했는데 이제는 63%, 이 많은 사람들이 다들 타회사 이직으로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넘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비중이 높아진 거예요. 사실 자영업이란 게 뭐 나쁜 선택은 아니죠. 그럼 자영업을 해서 문제가 없었냐라고 보면은 그렇지 않았겠죠. 개인 창업자 이건 사업체 생존율을 조사를 한 건데요. 이제 내가 딱 창업을 해서 1년간 그 망하지 않고 생존하는 비율이 78%래요. 그러니까 22% 망하는 거죠. 1년 안에. 그리고 3년 안에는 55%가 망합니다. 절반 이상이 망하고요. 5년 안에는 70%가 망해요. 그러니까 69%가 망하는 거죠. 생존율 32%밖에 안 됩니다. 어, 근데 이건 지금 5년이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여기서 소득 공백 기간을 말씀드린 거는 23년이잖아요. 그럼 내가 과연 자영업자로서 23년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확률은 얼마일까? 이것만 봐도 상당히 작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건 사실 연령대랑 크게 상관없이 지금 자영업 이제 생존율이 낮거든요. 그럼 시니어들은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냐라고 봤을 때 성급한 창업으로 이제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어,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들의 73%가 6개월 이내만 준비를 하고 이제 자영업을 한대요. 저희가 옛날에 자영업을 생각을 하면은 예를 들어 식당을 내가 차린다라고 했을 때 20대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유명한 식당, 좋은 셰프 있는 식당에 가가지고 설거지부터 2년간 해서 그 다음에 뭐 재료 손질 한 3년 배워서 기술을 배워서 내가 10년간 나의 기술을 터득해서 나와서 자영업을 차린다. 뭐 이런 스토리들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할 수 있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시니어들은 당장 지금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창업을 하는데 5년, 10년간 배우라고 하면 누가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많이 하는 것들이 프랜차이저죠. 당장 내가 배울 수 있는 시간은 없고 능력은 없는데 일은 해야 되고 그럼 누군가 나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프랜차이저가 편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프랜차이저밖에 지금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프랜차이저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자영업을 많이 하더라.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준비 기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사업을 했던 사람이면은 어 그다음번에는 좀 준비 기간 짧을 수 있지 않나 싶은데 또 보면은 이제 현재 사업하기 이전에 임금 노동자였던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 봤더니 그게 과반수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봉급 받아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퇴직하고 나와갖고 돈은 벌어야 되고 당장 시간 없으니 6개월 이내에 준비해서 얼른 자영업 하는 거예요. 그게 되겠어요? 네, 당연히 어렵죠. 이러다 보면 문제가 돈이 없어서 내가 자영업을 창업을 했는데 있던 돈마저 깎아먹습니다. 네, 그 돈마저 고갈이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약간 딜레마일 수 있는데, 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리더님들이 소득 공백 기간에 해당되신다면은 어떤 선택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타회사 이직이 있을 거고 자영업 창업이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딱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어느 한 선택을 하고 3년이 지났다라고 했을 때 이제 실패 시의 기회 비용이 얼마나 크냐.
타회사 이직 같은 경우에는 기회비용이 작아요. 그냥 갔는데 만약 회사가 망했다. 그럼 저는 어, 그냥 회사를 나오면 되는 겁니다. 퇴직을 하면 되는 거고 혹시나 뭐가 문제가 엮였다. 엮였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임금체불이에요. 임금체불이 된다고 해도 진짜 높게 잡아도 1,000만 원 이하겠죠. 저희가 뭐 임금체불을 1년 동안 유지해가면서 일을 해주지 않을 테니까. 근데 자영업 창업은 어쨌든 창업을 해놓고 망하면은 이제 기회비용, 그러니까 초기 창업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평균 초기 창업 비용이 7천만 원이 넘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실패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얼마나 기회비용이 크냐 했을 때 자영업 창업은 7천만 원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성공했을 때, 그러니까 이 성공이란 거는 여기 들어가서 뭔가 내가 생각한 대로 잘 풀리고 잘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타회사 이직이라는 건 어쨌든 그냥 제가 그 월급쟁이로 사는 거기 때문에 성공했을 때는 성과를 잘 받고 그리고 진급을 하는 정도예요. 그거는 소득 증가량이 크지 않습니다. 네, 애초에 봉급이 작았지만 엄청 성공했다고 해서 이게 막 드라마틱하게 커지지 않아요. 네,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거고 대신 자영업은 잘 되면은 영업이익을 그대로 내가 다 소득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실 요걸 바라보고 저희가 자영업을 뛰어드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는 저희가 일단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젊었을 때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노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노후에 가까울수록 보수적인 운영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네,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보수적인 운영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실패했을 때 기회비용이 큰 자영업 창업은 이제 비추천하는 게 저의 의견이고요. 그리고 타회사 이직 같은 경우는 잘 되더라도 소득 증가량이 적고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입이 적기 때문에 좀 이거는 아쉬움이죠. 네. 사실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실패했을 때는 기회비용이 작고 성공했을 때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게 가장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런 일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네. 아시다시피 이런 게 저는 사실 아메이가 바로 떠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아메이가 어, 진짜로 이런 지금 노후 공백 기간에 있는 분들께는 되게 좋은 솔루션인 것 같아요. 엄청 능력이 있어서 너무 능력 있으면 당연히 창업을 하거나 스타트업을 해서 회사를 세워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소일거리 그냥 용돈벌이 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먹고 사는 데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잘못됐을 때 노후 자금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아메이 같은 경우는 잘 되면은 핀이 올라가고 소득이 계속 올라갈 수 있죠. 반대로 망했을 때는 초기 창업 비용이라는 게 딱히 없어요. 초기 창업 비용이라고 하면은 이전에 내가 쓰던 제품들을 아메이 거로 바꾸는 거. 사실 요거는 저는 초기 창업 비용이라기보다는 그냥 소비재. 내가 아메이 거 아니더라도 뭐 아메이 치약 아니라고 양치 안 하실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써야 되는 것들을 그냥 아메이를 쓰는 거고. 그래서 실패했을 때 리스크가 적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를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실패 시에 기여비용이 작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게 이제 하방은 닫히고 상방은 열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잘못됐을 때는 마이너스로 떨어지진 않고 잘 됐을 때는 위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어, 여러분들은 이제 주변 사람들보다 노후 준비를 위해서 특별히 더 액션을 하거나 공부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네. 요거를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는 사실 노후 준비를 위해서 막 엄청난 일을 하시는 분들 없고, 그냥 다들 나랑 비슷하게 이 정도 준비하는 것 같고, 노후에 대한 걱정은 있지만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면은 뭔가 좋은 미래가 있지 않을까?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제 이게 OECD 주요국의 노인 빈곤율을 조사한 건데, 대한민국은 이제 노인 빈곤율이 40%를 넘습니다. 이 말인즉슨 노인 5명 중에서 2명이 빈곤을 겪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OECD 평균의 거의 2.8배라 거의 3배에 이제 육박하는 수치이고 미국이나 일본, 영국 어떤 나라를 보더라도 거의 2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네,
그 통계청에서 조사를 한 건데 한국의 빈곤 노인을 보니까 어, 남자, 여자 구별하지 않고 모두가 빈곤합니다. 네, 남성도 40%가 넘고요. 여성은 심지어 50% 가깝게 나와요. 서로 이거는 이제 조사한 기간이 달라서 수치가 좀 다르긴 한데 40%나 50%나 둘 다 큰일이죠. 네, 이만큼 노인 빈곤이 많고 또 우리가 수도권에 살면은 그러면 문제 없지 않을까? 뭐 수도권은 돈 많은 사람들이 사니까 그렇지도 않고 실제로 노인 빈곤 중에 40% 정도는 수도권에 이미 살고 계세요. 뭐 수도권이라고 해서 노인 빈곤율이 더 높진 않겠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니까 수도권에 살더라도 노인 빈곤은 여전히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주변 사람들보다 노후 준비를 해서 특별히 더 하고 계신 게 없다고 하면은 남들과 같다면은 여러분들은 높은 확률로 전형적인 대한민국의 빈곤 노인의 삶에 가까워지고 계시다고 좀 이거를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 40%를 육박해서 가고 있으니 나는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뭔가 특별한 액션하고 주변에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것들을 액션을 해야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라는 거를 좀 생각해 보시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로써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고, 네. 2주 후에는 이제 노후 준비를 위해서 그래서 얼마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런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네. 네, 이번 기회에 한번 노후에 생각을 해보셨던 분들은 좀 더 구체화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생각을 혹시 안 해보셨던 분들이라면은 한번 네, 새로운 고민을 해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